안녕하세요. 저는 Complete Guide to the Topic 시리즈의 저자 김진혜입니다. 이번에는 읽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읽기 문제의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2의 읽기는 이것도 역시 4개의 답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답을 표기하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읽기 문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또는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뒤를 잘 보시면서 그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그 의미와 짝이 맞는 문법 표현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또 정확한 단어를 고르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그 비슷한 문법을 정리해서 비슷한 표현을 찾아내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맛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뒤에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비린내 때문에 맛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맛없는 건 아니다. 비린내가 안 날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것은 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맛이. 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라는 표현이 한국말 문법의 요리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답은 골랐지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문법 중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죠. 뭐뭐 할 법하다, 뭐뭐 하기 일수다. 이런 문법의 뜻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이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훨씬 더 빨리 아실 수 있겠죠. 하나만 설명해 볼까요? 뭐뭐 요리하곤 한다라는 건 자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비린내 때문에 맛없다는 것과 그것을 자주 한다라는 말은 연결이 안 되죠. 3번을 잠깐 볼까요? 요리하기 일수다, 뭐뭐 하기 일수다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지각하기 일수다, 그 사람은 몸이 약해서 넘어지기 일수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것도 다 요리하기 일수다. 좀 안 어울리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라고는 안 어울리죠. 정답은 4번의 요리하기 나름입니다.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인 뭐뭐 하기 나름이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짧은 문장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안내문이나 광고, 제품의 설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캠페인하는 문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단어를 찾고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책 속에는 지식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자, 책 아시고 지식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서 이 나이테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이테는 사진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나이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책 속에는 지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나하나 쌓여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왜 할까요? 책을 읽으라는 말이겠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이 빨간색으로 독서라고 표기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포스터나 그래프 같은 이런 내용을 보고 그것을 말로 설명한 것을 그래프와 잘 맞는지 또는 도표와 잘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내문이나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나 이 포스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문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프와 설명을 두 개를 맞춰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래프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정확히 읽고 선택지의 문장을 도표와 하나하나 대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장에서는 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도표에는 적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 말과 이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그림과 설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포스터가 나와 있죠. 포스터의 제목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15회 에너지의 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불을 끄고 별을 보자. 별을 본다는 얘기는 저녁 시간 또는 밤 시간을 말하겠죠. 그리고 불을 끄라고 했으니까 이 불은 전깃불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전깃불을 끄고 별을 보면 좋겠다. 이런 광고겠고요. 밤하늘의 별단치.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 될 거고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광고였어요. 밑에 조금 더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동시에 소등합니다. 소등이라는 건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 전체에 불을 끄고요. 그 시간은 5분 동안입니다. 밤 9시에서 9시 5분. 그리고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 올리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동안 2도 올립니다. 에어컨의 온도를 올린다면 조금 덥지만 참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이 포스터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아래 1번부터 4번을 읽으시면 어떤 문장은 포스터와 맞고 어떤 문장은 포스터와 어울리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밤에 전깃불을 끄면 별을 볼 수 있다. 맞죠? 아까 불을 끄고 별을 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 1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2, 3, 4번 중에 또 맞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합시다. 자, 에너지의 날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 아까 포스터에 앞에 보셨는데 기억나는 거겠지만 제15회입니다. 15회란 얘기는 15번째라는 얘기죠.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또 3번을 보시면 8월 24일 지역에 따라서 불을 끄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전국입니다. 우리나라 모두. 그 다음에 시간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9시에서 9시 5분까지 5분 동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자, 4번을 보시면 더 시원해지려고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씩 올린다. 에어컨 온도가 올라가면 집도 더워져요. 그러면 더 시원해지는 게 아니죠. 더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정답을 그래서 다시 한번 표기했습니다. 1번. 네. 그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문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 신문 기사를 보시고 내용이 같은 걸 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본문의 내용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읽고 선택지를 또 하나씩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도 답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를 먼저 읽고 본문의 문장하고 짝이 맞는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천재다. 천재와 바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한지 알면 천재가 될 수 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보다 나무에 오르는 걸 잘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나무에 올라가는 능력으로 물고기의 재능을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 아마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여기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천재인데도, 자신이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나무에 올라갈 때 행복한지, 물속에서 헤엄칠 때 행복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도 천재가 될 수 있다. 결국 천재와 바보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로 한번 다시 볼까요? 물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천재다. 그건 아니죠. 어디에서 행복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1번은 아니고요. 자, 천재와 바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뭘 잘하는지, 어디에서 행복한지 알면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한지 알면 당신은 천재가 될 수 있다.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4번은 답인지 아닌지 볼까요? 자,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 헤엄치다. 한국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보통 수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수영인데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보다 나무에 오르는 걸 잘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이 문장 자체가 위에 있는 말과 맞지도 않고 말이 되질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답을 정확하게 표기됐는지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한지 알면 천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문장의 순서를, 문장이 말이 맞게 순서를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일반적으로 문장 4개 중에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학생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이 첫 번째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접속사나 지시어로 시작하는 문장,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속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반면에 뭐 이런 말들은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거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온 문장은 절대로 첫 번째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첫 문장으로 고르시면 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시어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 이런이라든가 그 사람이 일할 때 그라든가 이런 말을 쓴다면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문장이 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앞에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다시 이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시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첫 번째 오지 않습니다. 또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도 이 처음에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만큼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처음에 오지는 않죠. 뭔가 앞에 문장이 있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뭐 때문이다 같은 것이 나오는 말은 첫 문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앞의 말을 다시 설명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뭐뭐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라든지 어떤 문장이 나오고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처음에 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찾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볼까요?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인데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게 첫 문장에 올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그래서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첫 번째로 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한 것 같은, 다시 한번 말한 것 같은 말이 한국말에 뭐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나도 첫 번째 문장에 올 수 없습니다. 다를 보시면 식탐이 많은 개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식탐이 많은 개라는 말은 굉장히 먹고 싶어 하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하고 먹는 욕심이 많은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욕심이 많은 개를 훈련시킬 때 중요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라는 왜 안 될까요? 라는 정해진 시간에 개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기는 주어도 없고 갑자기 이 말이 나오면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라도 첫 번째 문장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가 첫 번째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뭐가 나올까요? 자, 다가 첫 번째이면 중요한 여기에 단어가 뭐냐면 불안감을 줄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불안감과 짝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 다음에 올 거는 불안감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훈련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훈련과 연결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정해진 시간에 개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점차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서 개는 더 이상 뭐예요? 식탐을 부리지 않는 목적을 달성하죠. 이게 문장의 순서예요. 답이 맞는지 볼까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라나겠죠. 답 표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잘 고르시고 첫 번째 문장에 연결된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과 연결해야 되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빈칸에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을 골라야 합니다. 다행히 쓰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찾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전체 글의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전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괄호, 빈칸 앞뒤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문은 뭐냐면 인과관계. 처음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인과관계로 연결된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인과 결과의 그 짝을 맞추시면 조금 더 답을 찾기가 편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은 뭐뭐뭐. 그러면 이거와 대조되는 건 뭘까요? 한국에 여러 번 온 사람은 뭐뭐뭐. 이런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대조하는 내용의 글을 보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밖으로 책 대출이 절대 불가능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책을 빌려가잖아요. 그런데 책을 밖으로 빌려갈 수 없는 도서관이 있어요. 심지어 책을 훼손하면, 책을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거나 하면 큰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 도서관은. 게다가 이곳의 책은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이 없거나 지정된 날, 정해진 날이 아니면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대출 시간, 빌리는 시간은 겨우 50분만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도서관이 참 까다롭다고 불평하며 기다리다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출하신 책, 빌린 책의 저자,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자인 곽영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도서관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건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은 뭘까요?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은 글자책이 아니고 종이로 만든 글자책이 아니고 대여한 책,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50분 동안 제가 빌린 거죠. 빌려서 뭘 할까요? 그 저자의 인생과 경험을 듣고 서로 교감하는, 그러셨군요. 이런 건 저도 배워야 되겠군요. 이렇게 교감하는 사람 책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괄호에 뭐가 들어갈까요? 50분 동안 그 저자를 빌렸어요. 그 사람과 50분 동안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종이장을 넘기시겠어요? 아니겠죠? 책이 없어요. SNS로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람을 만났는데요. 같이 책을 고르시나요? 책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책이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을 듣고 서로 교감하는,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앞뒤 관계를 보면서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아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가 됐죠. 자, 이번에는 책을 읽다 보면, 우리 그 시험 문제 보다 보면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나는 감정,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로 수필, 소설 이런 데서 주인공, 그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죠. 이게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어떤 감정으로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슬프다, 두렵다, 뭐 분노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그 사람의 감정과 잘 짝이 맞는 단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회식으로 회사 동료들과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 들어왔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며 배가 아팠다. 소화가 안 되는 상태죠. 소화제를 먹으면 나을 것 같아서
하숙집 아주머니께 소화제가 있냐고 여쭤보았다. 아주머니는 소화제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 소화제보다. 방에서 실과 바늘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 실과 바늘은 이게 뭐 옷을 고치거나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했을 때,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가 안 되면 한국에서는 체하다 그래요. 소화가 안 될 때 한국에서는 체하다 그러죠. 그래서 체했을 때 한국에서 하는 민간요법. 민간요법은 옛날부터 할머니, 뭐 어머니 이렇게 연결되는 옛날부터 사용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럼 민간요법이라면서 엄지손가락 끝을 실로 이렇게 감습니다. 감더니 갑자기 바늘로 여기를 찌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찔러서 피가 나오면 체한 것이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전통 민간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옛날부터 할머니가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 사람은 이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어떨까요? 내 눈에는 그 바늘은 정말 작은 건데 젓가락만큼 커 보였다. 굉장히 작은 바늘이 젓가락처럼 커 보였다.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내 손가락을 찌를 건데 바늘이 젓가락처럼 커 보였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저거 찌르면 너무 아플 텐데. 그래서 바늘이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4개의 단어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아직 문장이 더 있죠? 배가 아파도 좋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무서웠겠죠. 체면 때문에 꾹 참았다. 아마 이 사람은 아마도 혹시 건장한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한 남자가 이 바늘 찌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너무 체면이 있지. 그래서 꾹 참았겠죠. 따끔한 느낌과 함께 피가 나오더니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민간요법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민간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효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은 뭐예요? 슬프다는 아니죠. 억울하다도 아니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억울하다라 그러죠. 답답하다는 뭔가 막혀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두렵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정답은 두렵다겠죠. 이런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은 읽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째 문제가 또 있죠.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여자라서 두려움이 많다. 그런 말은 없었죠.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체면을 얘기한 걸로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건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이런 사람이 이런 작은 바늘에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죠. 자, 2번째, 한국의 민간요법으로 아픈 것이 치료되었다. 이건 맞죠? 3번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했다는 아니죠.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 왜 머리가 아팠죠? 어제 저녁에 회식으로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고 잘 먹고 잘 놀다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옷을 고쳐주려고 실과 바늘을 가져오셨다? 원래 실과 바늘은 옷을 고쳐주는 건데 오늘은 그게 아니죠. 오늘은 민간요법으로 소화가 안 되는 이 사람을 소화가 되게 해주려고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한국의 민간요법으로 아픈 것이 치료되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